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여자 영주입니다. 2023년도 이제 벌써 지나갔네. 네. 오늘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폐계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 독재 체제에서 살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형성된 특성이나 습관 그렇지. 그런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맹맥하게 북한 주민 사이에 정착한 습성들이 있거든. 네.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네,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도 되게 걸리더라고. 네, 그렇죠. 북한의 그 제일 이제 특성 있는 문화가 뭐냐면 비판 문화잖아요. 고상 비판 문화. 대한민국은 개인의 장점을 먼저 보고 단점을 극히 적게 보려. 왜냐하면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장점을 많이 봐야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판 문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잘못을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 잘못도 비판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 머리에 이제 다 이제 익숙해 있잖아요. 고자질 안 하면 그 경중에 따라 죽어야 되는 나라가 북한이요. 말살은 못했지만은 굴복은 시켰지. 김일성 적석이 3대를 내려면서. 저기 이제 수십 년만 있으면 한 세기가 돼. 그럼요. 100년이 돼. 네.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북한 주민들과 만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빨리 하늘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럼요. 김일성 적석 체제 하에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습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 공통적이고 범일반적인 일상적인 습관. 북한 주민들이 식당에 가서 떠드는 법을 몰라. 어미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먹는 거 죄수들이 밥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구겨 받고 퍼먹고 나가느라고. 구겨 받고. 소리 없이 빨리 먹고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돼. 왜냐면 뒤에 딱 사람이 줄 서 있어. 배송표 갖고 딱 와서 먹는데 강제로 지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떠들고 그런 사람 없어.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또 저 독재 체제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데 오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를 안 해. 못하는 거 아닐까요? 못하지. 나한테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건 나보다 높은 놈이요. 그렇죠. 항상. 그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북한 주민들은 그걸 맞섰다가는 직장 통보대, 조직의 통보대, 비판부대에 올라 이게 너무 질러가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호소하고 진짜 그 항의하는 그 길을 다 죽여놨어. 김일성 적석은. 또 우리는 그 법 밖에 있는 사람들,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억울해도 이제 법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법을 아예 없는데. 믿질 않아. 북한 사람들은 왜 그 가는 게 더 시끄러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안전원이랑 경찰이지 간다고 해결이 안 돼. 수령 적속과 연결되지 않은 이상은 해결도 안 되거냐. 그 수령 절대지 법이 엄연히 지배하는 나라지만은 법에 대한 어떤 의존도 안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야. 안 해. 뭐 교통사고, 내지 이제 뭐 절길에서 전복 사고 나도 이제 절대로 사고 나서 난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났는지, 뭐 기관사 책임이냐, 뭐 정비 잘못한 무슨 책임이 이런 거에 소지를 절대로 따지려 하지 그렇지. 않고. 절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따지질 않아. 그 권력이 법이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매 맞아도 항의를 못하는 게 북한 주민 안 해. 그러네요. 우리는 법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법을 아예 의존하지 않았고. 우린 법의 리용물이지. 우리가 그 법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신뢰도 북한은 보여준 적이 없어. 북한 체제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 주민들이 은행을 안 믿어. 조금처럼. 그렇죠. 아예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죠. 전 돈 떼먹는 기관이야. 그리고 또 돈을 또 은행에 맡길 만한 수단을 돈도 없어. 받아본 적도 없고. 북한은 뭐 은행을 갈 이유도 없고 어쩌다 맡기면 떼먹는 데고 은행 그걸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부정적이지. 예.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건 악습일 수도 있어. 북한 체제가 만들어놓은 성적석이 만들어놓은. 네. 어떤 경우도 쉬운 일이건 힘든 일이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못하겠단 말을 안 해. 못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그건 못해요. 이래저래 해서 난 능력도 없고 이걸 말 못해. 그거 말하는 거는 나라에 반기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북한은 괜히 개인한테 간부라고 해서 부탁할 수도 없는 처지야. 다 수령의 정책적 선에서 내려와서 내 앞에까지 똑 떨어지면 당정책이야 그게. 수령의 명령지시고. 명령 불복종. 그건 그 간투가 크기 때문에 이건 진짜 무서운 죄거든. 그게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니들 결사대까지 하면 다 해. 일반 생활에서 그게 쫙 흘러들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경우도 그건 못해요 하고 자기 의지로 말을 못해. 그 능력을 빼앗겨버렸어. 그게 대한민국에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도 그게 뜨문뜨문 나타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또 본부들에 대해서 절대로 말 안 하는 거. 안 하지. 예, 여기 와서도 그게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함부로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에 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 절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이 또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절대 못하는 게 이제 반세기 이상 오다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게 딱 들어가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하겠다는 건 내 능력밖에 이릅니다. 그걸 당당하게 말을 하는 능력, 그 인성을 빼앗겨버렸어.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비춰보기에는 거짓말로 비춰질 수도 있어. 여기서 보면 그렇지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적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되고는 안 되고는 뭐 북한은 몽땅 집단 노동이니까 하겠수다 집단적으로 다 하고 뭐 안 하는 거는 내 외에도 책임질 놈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못하겠단 말을 아예 안 해. 순응하는 삶. 그건 신뢰성이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일 수도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 그러네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예 가겠습니다. 그냥 나라가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너나 없이 사정도 다 알아. 수령 당의 국가혁명위원회에서는 오직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냐? 그럼요. 그 반대를 대면 정치범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죠. 당신이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하는 노래도 있잖아. 그럼 북한 주민들은 못하겠단 말을 못해. 그게 제2위 천성이 돼버린 거야. 슬퍼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이게 인생에서 그 국가가 깡그리 빼앗아간 인간의 본성이 하나 있는데 김일성 적석이 어떤 것도 궁금해하질 않아. 그럼요. 궁금하는 데서부터 사고가 일어나니까. 수령의 건강도 궁금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야. 북한 주민들이요. 궁금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비밀이니까. 그럼요. 베일에 쌓이고 절대로 다칠 수 없는. 너는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 저 리더가 가는 대로 내 뇌수가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 뭐가지가 날아나야 돼. 그렇지. 그걸 깡그리 빼앗아갔어. 궁금해하질 않아. 궁금해한다는 자체가 반역적 의식으로 직역될 수 있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배급은 언제 줍니까? 도대체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고통 겪으면서도. 참 불쌍한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 일방적이고 누구도 궁금하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궁금증을 표출할 수 없는 나라고 그게 반세기 이상 가다니까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 정통의 성전이다 하자 그래 정통이 되면 나는 뭘 차려지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구도 궁금 안 해. 궁금해야 해당한 큰일 나. 해본 적도 없고 그 궁금해 언저리에도 가지도 못했으니까. 궁금하기엔 너무 커. 이게 북한 주민들이 그거야.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삶이나 모든 자기 생활, 집단이 됐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헌신성과 적극성이 없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 그렇죠. 궁금해하지 않는 것, 책임감이 없다는 걸로도 될 수 있어. 당의 정책, 수령의 정책, 수령의 이상이 진짜 인증, 이 모든 궁금증을 반정파 투정으로 다 해서 다 때려잡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몰랐거든요. 선생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머리도 기억했는데 다만 밖으로 내뱉지를 못했네요. 시스템이 무서우니까. 내 뱉질 못하다니까 그게 이젠 제2위 DNA가 돼버린 거야. 60년대를 기점으로 김정일이가 74년 4월 달에 정식 후계자를
올라앉은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치적 궁금증을 내포하는 사람들, 그 위기를 직면한 사람은 정말 싸그리 멸종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걸 너나 없이 다 지켜보고 북한이 또 얼마나 그 북한인들을 둘쑤세가지고 실형님 머리가 청파 때문에 휘어진 것 같은데 청파 분자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용광로에 처육했습니다. 강산의 노동계급 그랬다지 태성의 어느 할머니는 청파 분자들 싸그리 없애달라고. 그걸 분위기 풍겨가지고 그러니까 궁금증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아예 없어졌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거 궁금해 안 해. 궁금해하는 그 본성이 살아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 이게 궁금해하지 않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김일성 족속이 그 2300만의 인간의 존엄과 능력을 깡그리 지리멸렬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2위 노예 국민 습성으로 고착화시키고 속기화시켜는 가장 큰 범죄의 하나야. 이게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이거는 너나 없이 북한 사람들을 주민사회를 접촉하는 분들이 다 많이 느낄 거야. 네, 지금 북한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3만 한 4천 5천 명 되는 탈북민들 저희 같은 고향분들이 와 계신다고 해요. 그분들을 상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원하지 않았던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저희는 독재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제2의 DNA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제 관계 형성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10년 좀 넘으니까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내 안에 있는 그 북한화를 털어내려고 무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졌던 이런 더러운 DNA를 정화시켜주고 사람으로 살게 해준 정말 고마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고요. 평양만사. 예, 저는 또 이 평양만사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그 두 단어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또 되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